여러분, 이런 장면 참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팀원이 밤새워 만든 기획안을 들고 와서 팀장님,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진짜 조금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서류를 넘겨보다가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 들어오지? 순간 공기가 싸해집니다.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자료도 만들었고 회의도 수십 번 했고 주말까지 반납했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고 운동은 꾸준히 했는데 체중계 숫자가 안 바뀌고 기획은 완벽했는데 계약은 불발된 순간 말입니다. 사람은 과정에 많은 감정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는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냉정합니다. 거의 다 왔다는 말보다 실제로 도착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바로 이 서운함이 오늘 탈무드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읽다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창조의 6날 가운데 유독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축복의 말씀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질문을 오랫동안 붙들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엄격한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완결되기 전에는 평가를 유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차갑지만 강력한 지혜가 우리의 직장생활과 밥벌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여정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깝습니다. 먼저 랍비들이 남긴 원전을 함께 읽어보며 왜 둘째 날만 축복에서 제외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논리와 비유를 하나씩 해체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종교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프로젝트 마감과 인사곡과 장사와 투자 이야기까지 연결됩니다. 이어서 왜 사람들은 늘 거의 다 했다에서 만족하려 하는지, 그리고 왜 세상은 그 만족을 인정해주지 않는지 현실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또한 동양고전과 현대행동과학이 이 원리를 어떻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결론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에는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5가지 실천 지침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핵심은 시작하는 법이 아니라 끝내는 법입니다.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완결은 끝까지 버틴 사람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탈무드 아가다 북 오브 레전즈 1부 2장 28절입니다. 주제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기록되지 않았는가? 입니다. 랍비 사무엘 바르나흐마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물들의 배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일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등장합니다. 둘째 날에 마무리되지 못했던 작업이 셋째 날에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로마 귀족 부인이 랍비 요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 요새는 나중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 안에 둘째 날도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아주 현실적인 비유를 들고 나옵니다. 6사람 중 5명에게 먼저 돈을 나눠주고 마지막 사람은 나중에 조금만 받았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받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듣고 보니 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회식비를 나눌 때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계산기부터 꺼내실 겁니다. 결국 랍비 요새는 자신의 설명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축복이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랍비들은 이 과정을 통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과정은 존중할 수 있지만 평가는 완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창조가 진행되던 6날 가운데 왜 둘째 날에만 좋았더라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랍비 요새는 처음에 꽤 인간적인 설명을 시도합니다. 나중에 전체를 한꺼번에 칭찬했으니 둘째 날도 포함된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잖아. 그런데 로마 귀족 부인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숫자와 계산의 논리를 가져옵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것은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랍비 요새도 인정합니다. 둘째 날은 정말 축복이 보류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의 분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지가 드러나야 할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에 준공검사를 통과시켜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집수리를 맡겼는데 벽지는 끝났지만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거의 완성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당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랍비들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프로젝트라도 완결되지 않았다면 아직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바로 이 태도 덕분에 유대인들은 과정의 흥분보다 마무리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시작보다 완성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아둔 것입니다. 이제 로마 귀족 부인이 던진 뼈아픈 비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6사람 가운데 5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고 한 사람은 제외한 뒤 나중에 전체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정말 공평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회사에서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프로젝트 성과급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잘 됐으니까 모두 고생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뭉뚱그려 정리되는 경우 말입니다. 듣기에는 훈훈한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로마 부인은 바로 그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나중에 전체가 함께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처음에 누락된 사람의 공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체 평균에 속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프로젝트는 성공했고 조직은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개별 단계에서 생긴 치명적인 결함이나 누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 창조가 훗날 완성되었다고 해서 둘째 날의 미완성이 갑자기 완성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그래서 매우 엄격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집 공사를 하는데 욕실 배관 하나가 연결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는 괜찮잖아요. 라고 하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작은 공백 하나가 결국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성장의 출발점은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완성을 향한 첫 번째 책임입니다. 이제 이 고대의 토론을 우리의 일터와 시장 한복판으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90% 완성된 기획안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다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쇼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배송 완료, 보다 문 앞에 실제 택배가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고객은 과정에 돈을 내지 않습니다. 결과에 돈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둘째 날의 함정에 빠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거의 끝났어. 이쯤이면 성공이지.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사실 이 말은 응원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위험한 마취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10%가 남아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승선을 통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그 유혹을 경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냉정하지만 명확합니다. 고객이 실제로 결제했고 제품이 실제로 전달되었고 성과가 현실이 되었을 때 비로소 좋다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완결되지 않은 일에 너무 일찍 만족하는 것은 스스로 긴장을 푸는 일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억울함을 설명해 줍니다. 세상이 과정의 노력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결과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통찰은 동양의 고전에서도 정확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역세 마지막 궤는 화수미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직 다 건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린 여우 한 마리가 거의 강을 다 건넜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방심하여 꼬리를 물에 적시고 맙니다. 그러자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99%까지 갔는데 마지막 1%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 1시간 작업을 날려본 경험 있으시죠? 그 순간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마지막 단계에서 무너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비자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결과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상을 주라고 말합니다. 말이나 계획이 아니라 실제 완성된 결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냉정함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 덕분에 사람은 끝까지 긴장을 유지합니다. 유대의 랍비들과 동양의 현자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지만 완전히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거의 다 된 요리가 아니라 완성된 음식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승부는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대의 직관은 현대 심리학과 행동과학의 연구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여러분도 일을 다 끝내지 못한 채 퇴근했을 때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완료된 일보다 미완성된 일을 훨씬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도 둘째 날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성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지나치게 이른 칭찬과 보상을 받은 집단은 최종 완성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시작한 첫날 이 정도면 몸 좋아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상하게 운동 빈도가 줄어드는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는 순간 뇌가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둘째 날에 좋았더라 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 본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른 만족은 완성의 적이 됩니다. 결국 둘째 날의 침묵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완성하라는 가장 강력한 격려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를 현대학자들의 눈으로 조금 더 깊게 해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와 문맥의 관점입니다. 창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둘째 날에는 유독 좋았더라 라는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랍비들은 이것을 단순한 문학적 생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치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품 개발팀은 몇 달 동안 밤새 일했지만 아직 고객 손에 제품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배송 준비 중이라는 문구를 보고 감동하지는 않으시죠? 결국 물건이 도착해야 만족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했고 노력했고 준비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실제 가치를 받기 전까지는 거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둘째 날의 문제는 작업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육지가 드러나지 않았고 아직 사람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보류됩니다. 랍비들은 이 침묵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세상은 노력의 총량보다 결과의 전달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바로 그 원칙이 신뢰를 만듭니다. 거의 다 됐다와 완성됐다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 이면에 흐르는 권력의 역학입니다. 특히 이 대목이 흥미로운 이유는 로마 귀족 여성과 랍비 유세의 토론 구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강대국이었고 유대 사회는 지배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권위 있는 랍비가 논리 싸움에서 자신의 설명을 철회합니다. 사실 사람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내가 틀렸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도 회의실에서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누가 봐도 계산이 안 맞는데 직급 높은 사람이 말하면 다들 조용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부인은 숫자를 들고 옵니다. 감정도 아니고 권위도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계산 결과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위계보다 논리가 앞섭니다. 랍비 유세가 위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체면보다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직이 건강해지는 순간도 비슷합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사람이 인정받을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현실은 권위보다 결과를 따진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좋은 말을 해도 계산이 맞지 않으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리더십은 체면을 지키는 능력이 아니라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만회를 나누는 비유 속에는 공동체와 신뢰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니까 됐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6명이 함께 일했는데 한 사람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전체 성과가 좋아졌다는 사실이 그 억울함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회식 자리에서 다 같이 만족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작 본인은 계산이 잘못되어 손해를 봤다면 쉽게 납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는 전체 성과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개별 구성원의 신뢰가 함께 유지되어야 합니다. 로마 부인은 바로 그 사실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평균은 높아졌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랍비 사무엘 역시 각각의 단계와 각각의 몫을 따로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2번 좋았더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둘째 날의 미완성이 완성된 것에 대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셋째 날 자체의 완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충 합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산합니다. 건강한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는 조직일수록 신뢰가 쌓입니다. 반대로 모두를 뭉뚱그려 평가하면 잠시 편할 수는 있어도 결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으로 이 문제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그는 원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간단한 말인데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루 하고 건강해진 것 같고 책을 한 권 읽고 인생이 바뀐 것 같고 프로젝트 초반 반응이 좋으면 이미 성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계획표를 작성한 날 괜히 성취감이 들어 실제 행동은 다음 날부터 시작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 인간의 성급함을 경계합니다. 존재의 가치는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둘째 날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육지가 드러나지 않았고 아직 창조의 기능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장엄해 보여도 평가를 유보해야 합니다. 시장 역시 같습니다. 마지막 1%가 남아있는 상태는 99% 성공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입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랍비들은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끝을 맺기 전까지는 섣불리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는 과정의 흥분이 아니라 완결의 책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둘째 날의 침묵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문학의 위대한 서사 속에서도 이 미완성과 조기만족의 딜레마는 아주 위험한 함정으로 등장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의 계약에서 가장 유명한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파우스트가 어느 순간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며 현재의 성취에 완전히 만족하는 순간 그의 영혼은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속삭입니다. 프로젝트도 90%쯤 되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다이어트도 3kg 정도 빠지면 치킨이 갑자기 우리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직 목표는 안 이뤘는데 기분은 이미 달성한 것 같은 상태 말입니다. 파우스트의 비극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가 아니라 계속 나아가야 할 때 멈추려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분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좋았더라를 선언해버리면 긴장이 풀립니다. 조직도 그렇습니다. 아직 고객 반응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내부에서 성공 파티부터 시작하면 혁신은 멈춥니다. 랍비들과 괴테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자기 만족은 성장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끝까지 완성의 자리로 밀고 가는 데 있습니다. 셋째 날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만이 결국 진짜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완성된 과정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직 완성된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은 노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의 평균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의 누락된 목과 결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조기 만족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속이는 데 더 능숙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다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만하면 성공이지. 라는 말은 잠깐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마지막 완성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둘째 날에 침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능력입니다. 하나는 지능입니다. 현실의 부족함과 결핍을 감정이나 체면으로 덮지 않고 정확하게 보는 분석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남들이 벌써 축배를 들고 있을 때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결과가 완전히 인도될 때까지 평가를 유보할 수 있는 통제력입니다. 결국 랍비들이 말하는 성숙함은 열심히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의 태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아침 지하철 안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실천 지침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지침입니다. 과정 자체에 취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세운 것과 달성한 것은 다릅니다. 시작의 흥분보다 끝의 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둘째, 행동의 지침입니다. 일이 진짜 끝나기 전까지는 축배를 미루십시오.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승인까지 받아야 하고 계약서를 보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입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지침입니다. 랍비 요새가 그랬듯이 팩트 앞에서는 체면보다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직급이 높다고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신뢰를 만듭니다. 넷째, 가족관계의 지침입니다. 내가 돈 벌어오니까 됐지 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퉁치지 마십시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외로움과 희생도 제대로 정산되어야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다섯째, 경제적 지침입니다. 아직 입금되지 않은 돈을 이미 번 돈처럼 계산하지 마십시오. 가계약은 가계약이고 미실현 이익은 아직 이익이 아닙니다. 끝까지 확인하고 끝까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다 된 밥에 코 빠뜨리지 말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거의 완성된 사람보다 끝까지 완성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둘째 날의 유혹을 넘어 셋째 날의 완결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